제발 여기에 공매도 재개 이슈에 적어도 제 시청자분들은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분명히 이게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욕 먹는다 이거? 분명히 욕먹는 이슈야 이거. 욕먹는 이슈임에도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시청자분들은 이 이슈에 뒤통수 안 맞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면은 2020년 때는 2020년 3월 1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가 다 가능했었어요. 전 종목 공매도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 16일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요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기타 등등 많은 국가들이 전부 다 공매도를 동시에 일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언제? 2020년 6월 정도에 7월 정도에 다들 공매도를 재개했어요. 타 국가 기준입니다. 왜냐면 2020년 6, 7월이라고 함은 우리가 지금 차트를 대충 열어보셨을 때 2020년 6, 7월이면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보였냐 그러면은 한국 역시도 코스피 기준으로 볼게요. 자, 이게 주봉이고 2020년 6, 7월이면은 2019년 고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락이 나오고 난 뒤에 떨어지기 직전에 2020년 초, 2020년 1, 2월 할 때 요때 라인 요때 2100 정도였고요. 요 라인을 이미 6월 달에 회복을 했어. 그쵸? 3월에 바닥을 찍고 쭉 4월, 5월 반등하면서 2달 만에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선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아차차 하는 선택을 해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꼽혔습니다. 뭐냐? 2021년 5월 3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해가 바뀌어요. 이때 이야기가 나왔던 건 뭐냐 그러면은 그 전부터 이슈가 됐었던 외국계 공매도, 개인들의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슈가 시장에 쓱 언급이 되면서 이게 또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투자자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주식에 대한 이런 목소리를 높이면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유튜브 채널에서 떡상 순위 탑10 안에 들어갔던 채널 중에 하나가 있었죠. 3프로TV 이런데. 그런 데가 이렇게 아침마다 동시 시청자 5만씩 10만 명씩 나오면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 공매도가 어떤 문제점을 보여줬었는가 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빌리는 기간에 문제가 있으며 그렇죠. 우리는 빌리는 기간이 좀 짧았죠. 그러고는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으로 차이점이 나는 기관과 개인들의 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고요. 그 여론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거는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무려 1년 하고도 플러스 45일 동안 얘가 거의 400일 기간이지. 400일 기간 동안 공매도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은 공매도라 함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주식을 빌려서 밑으로 배팅하는 요게 공매도예요. 여기서 매도를 치고 나중에 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향후에 내가 빌린 걸 갚는다라는 취지로 어찌 보면은 이게 시장의 이런 하나의 기능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 나는 이 기업의 적정가가 여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내 돈을 걸고 매도를 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정가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때리겠지. 적정가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먼저 마이너스 거래를 때리는 거야.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순서는 반대지만 내 매수호가는 10,000원이고 내 매도호가는 20,000원인 거예요. 우리가 주식할 거랑 똑같아. 나는 적정주가가 20,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매수해서 위에서 매도를 하는 거지. 반대로 나는 적정주가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먼저 마이너스 1 걸고 여기서 플러스 1로 똔똔하는 요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선후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후 관계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은 그 전에 공매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했었고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공매도 기한이 3개월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한 번 빌리면 3개월 내에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외국계는 이게 한 번 빌리면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씩 1년씩 빌릴 수 있고 그것도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연장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내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주입니다. 보통 대주주한테 빌려요. 대주주한테. 아니면 기관 투자자 아니면은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빌려가는 거야. 그럼 대주주는 매도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공매도를 치는 요 공매도 세력, 공매도를 하는 공매도 기관이 대여를 합니다. 대여하면서 뭘 줘요? 대여하면서 수수료를 줍니다.
공짜로 빌려가는 게 아니야.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려가고 난 뒤에 계속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이자 내듯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서 대출이자 내는 것처럼 주식을 빌려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이 수수료가 연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몇 프로 나와요. 연간 기준으로는. 그리고는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무한 연장된다. 무한 연장하면서 무한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불합리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공매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여기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죠. 신용도라는 게 있어. 장기 거래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 얘들은 연기, 만기 연장 하는데 이거 불합리하다고 따지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거는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 대출이랑 법인 대출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개인이 대출 낸다. 따지는 거 많아, 서류 많아, 원리금 의무 상환해야 되고 만기 되면은 연장도 잘 안 해줘. 근데 법인 대출은 이자만 내면은 계속 연장해줘요. 법인 대출. 재무제표만 꼬박꼬박 보여주면은. 일반적인 은행 대출에서도 개인보다 법인이 우대를 받습니다. 물론 돈을 잘 버는 법인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 여론에서 소위 말하는 기관들은 뭐도 없고 뭐도 안 하고 뭐도 패스해주고 개인들이 공매도 치고 싶을 때는 개인들은 공매도 하려면 이것도 제한하고 저것도 제한한다. 은행 대출 똑같아. 근데 이게 여론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연장이 된 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왜? 첫 단추가 잘못 꼽혔거든. 이때 이슈가 많았습니다. 유령 주식 사태 나고 나고 하면서 이게 아직도 수기로 돼 있니 뭐가 돼 있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야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건 오케이. 뜯어 고쳐야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상태에서 뜯어 고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을 만들었냐? 지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매도가 없어도 숏배팅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공매도가 없어도 코스피 100과 코스닥 150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숏배팅이 가능하고요. 공매도가 없어도 얘네들은 뭐가 있어? 코스피 200 인버스가 있잖아. 그리고는 코스닥 150도 인버스라는 ETF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얘들은 공매도가 있든 없든 간에 개별 종목 공매도는 못 치지만 전반적인 지수단에서는 전반적인 시총 전체적인 이런 기업군 구성단에서는 인버스가 가능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말장난으로 그냥 저쪽만 풀어놓은 거예요. 진짜 문제는 코스피 100 밑에 있는 기업들, 코스닥 150 밑에 있는 기업들. 말 그대로 공매도가 없으면 숏배팅이 불가능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겼어요? 버블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기업들의 본인이 투자하는 많은 기업들의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놀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 코로나가 터지고 떨어졌다가 영차 여기 와 있는 애도 있어. 이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지금. 요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근데 이거 형 지금 제일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를 여의도에서 고치기 싫으니까 못 고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차입 공매도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완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왜 합법일까? 무차입 공매도를 했을 때도 무차입 공매도로 1조를 때려요. 근데 걔가 잘못된 배팅이라 생각하면은 1조 5천억으로 롱 잡아버리면 1조 거래가 털려요. 그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의 돈 파워, 외국인의 머니 파워가 워낙 세니까 그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불법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고 법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지. 무차입 공매도가 정말로 나쁜 짓이냐 그러면은 나쁜 짓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의도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의 체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IMF 이전에 그런 보호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그런 금융시장이 아니야.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를 그냥 지수를 때려박아서 눌려버리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여의도 자체가 털리니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라고 막아놓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이런 그 규모,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봤잖아. 에코프로 뭐였습니까? 공매도를 때려도 롱으로 밀어 올렸잖아. 공매도를 때려도 매수가 세니까 털려서 싱가포르고 홍콩이고 뉴욕이고 다 두 손톱을 다 들었잖아, 에코프로에. 과거에는 그게 안 됐어요. 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투자 자산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안 셌기 때문에. 근데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머니 게임이에요. 숏배팅 한 해를 쟤 잘못됐는데 그러면 롱으로 털어버린대. 그리고 지금은 그걸 털어버릴 만큼 유동성이 많아졌다고 우리나라에도. 그냥 무차입 공매도 얘기 나오면은 왜 빽빽 저러면 안 되지 빽빽 이러는데 그거를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고. 국내선 불법이지만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배팅을 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라는 그 법조항, 그게 제 기준에서는 옛날 법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옛날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비싸다 그러면은 미국은 비싸다 그러면 숏을 때리면 돼. 우리나라는 비싸면 그 주식을 안 봐야 돼.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비싸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단타만 치던가 안 봐야 돼. 근데 미국은 얘가 비싸면 숏을 때리면 돼.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미국 가가지고 엔비디아, 테슬라에 2배짜리, 3배짜리 롱숏 전쟁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 가서 하고 있어, 지금. 비트코인 롱숏 때리고 50배씩 레버리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롱숏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싸면 테마주예요. 예.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이상한 것 자체가 결국 과거 역사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 시장이 만들어진 건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문제가 코로나 이전에 공매도가 계속 가능할 때 이 기업들, 이 밑에서 놀던 기업들, 10,000원대, 20,000원대 놀던 이 기업들이 지금은 50,000원, 10만원대도 올라와 있어. 기업이 진짜로 성장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겠으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전기차 시장이 확 뒤집어지면서 세상이 변했지. 근데 이거 외에도 이상한 잡주들이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안 빠지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이 공매도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도 공매도가 불가능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도 2020년 3월 16일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4년 1개월 15일 전부터 지금까지 4년의 기간 동안 공매도도 안 되고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 숏배팅도 안 되고 인버스 배팅도 안 되는 기업들이 존재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뭐 박살 날 거다 안 날 거다 그게 아니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정말로 성장해서 좋은 기업이 됐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거를 매매만 해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기업의 본질 가치는 여기 있는 기업인데 제도적으로 유동성상으로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냥 호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숏배팅이 불가능하니까 여기서만 그냥 매매가 발생하는 이런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2020년 3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호가를 이게 메이드해서 약간 그 거래량 없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차트의 모양만으로 올라왔다가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뭐 코인 몇 킬로 떨어지는 작전 이런 거 진짜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거. 그전에는 주가 조작이 없었냐? 있었어. 그전에는 하나 둘 으짜 이랬어. 과거 우리나라 주식 차트들 보시면은 이런 차트 되게 많았어요. 윗골이 진짜 뾰족한 거. 야 저기에 찔리면은 야 저 정도면은 거의 그 뭐냐 옛날에 그 블라드 체페수이라고 루마니아의 그 사람들 꼬챙이에 걸어가지고 그 전시했다는 그 미친 그 이상한 공작인가 백자인가 있잖아. 그런 느낌. 야 저기에 찔리면은 야 잠깐만 여기 야 이거 내 약간 꼬치구이 되겠는데? 이런 느낌. 요새는 어떤 느낌이야? 하나 둘 셋 넷 으짜 이렇게 올라가. 와 끝도 없이 올라가 이게. 끝도 없이 올라가. 이게 왜? 밑으로 배팅이 안 되거든. 밑으로 팔 수가 없거든. 그러고 사람들은 뒤늦게 알고 들어와가지고 유동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들 어찌 보면은 대주주만 아주 그냥 녹아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대주주가 비싸게 시장에 지지분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고는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 회사를 계속 경영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에서 10배, 20배 오른 가격대에서 유상증자를 때립니다. 시장에서 돈을 땡기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땡겨.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는 여기 있는 기업이고 근데 기업이 저만큼 버블이 붙어가지고 비싸졌잖아. 그럼 여기서 시장에 있는 돈을 쉽게 땡겨가는 겁니다. 회사는. 이러니까 회사 하는 사람들만 아주 그냥 녹아나는 거야. 이런 제도는 우리 지금 부자 감세니 나발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러한 국장의 그 말도 안 되는 행태와 이러한 왜곡되어 있는 현재 시장 흐름이 돈 있는 놈들만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그런 구조라니까. 공매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한테 기울어진 운동장 제대로 만들면 공매도 이용하겠냐고 물어보니 안 하겠대. 그럼 왜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는 거지? 그 전부터도 공매도가 개인은 3개월밖에 안 됐다. 그걸 연장을 무한 연장해달라 그러는데 개인이 공매도해가지고 그 전에 3개월 이상 끌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공매도 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시면은 기관들이야 공매도를 길게 끌고 가요. 롱숏으로 다 잡고 있으니까. 한쪽 계좌는 주식 들고 한쪽 계좌는 공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근데 개인은 공매도를 못 들고 가. 숏도를 못 쳐. 이상급등 나오면 숏 딱 잡고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 딱 먹고 나오는 거지. 이게 그 여론에 호도되시면 안 됩니다. 숏은 짧게야. 공매도는 짧게 들어가는 거야 원래. 공매도를 이렇게 공매도를 무슨 투자로 3개월씩 끌고 가는 거야. 수수료를 내가면서. 그리고 뭐 기간 연장을 없애자 그러는데 미국도 공매도를 무차입으로
그냥 대차만 할 수 있으면 빌려가지고 수수료 내면서 버텨요. 특히 미국은 더한 게 주가가 여기서 내가 공매도를 빌렸잖아.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이 수수료가 저렇게 이제 올라가 버려. 주가가 올라가면 수수료가 더 올라가. 왜냐면은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 매도하고 싶어지는데 그걸 참고 빌려주고 있는 거니까. 수수료 더 내놔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게 미국은 모든 게 비용이야. 모든 게 비용. 그래서 공매도하다가 파산한 애들도 나오는 게 그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수정해야 되는 건 이런 거지. 기관이 공매도를 빌려갔을 때 원래 빌렸던 가격대와 이게 호가가 많이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괴류율이 커지면은 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뭐가 이거 만들어주던가 그런 식으로 바꾸면은 공매도 함부로 못 치지. 공매도 치고 주가가 따블라 버리면 수수료만 연에 20%씩 내라 그러면은 야 이게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이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공매도에 대한 이런 여론이 저는 여론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세력, 어떠한 그런 뭐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이슈를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 이거 공매도 되게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로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뭔가 이제 저희를 갖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미국처럼 하면 돼. 그렇죠? 이걸 미국처럼 하면 돼. 미국처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장이 안 그래요. 나온 해결책을 놓고 보면은 미국처럼 개뿔. 이상하게 더 딥하게 파고들고 있어, 지금. 공매도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으면은, 왜 저러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하던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하던가. 따라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바꿔야 되는지 연구 용역을 해야지. 세금은 걷고 싶어. 공매도는 금지하고 싶어. 공매도의 불법성을 찾고 싶어. 결론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꼬우면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게 꼬우면. 1년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던 저 이유도 그때 인터뷰 뉴스 기사 보시면 딱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공매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3일 날 뭐가 개선됐어요? 개선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그냥 재개한 거야. 왜? 외국에서 재개하라 그러니까 외국계 ETF들이나 글로벌 투자하는 그런 IB들이 야 한국 너네들은 경제 규모도 선진국이고 야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그런데 너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공매도 풀어라. 우리 롱숏이 배팅이 안 된다. 우리 계산기 알고리즘에 넣었을 때 너가 한국 주식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개선된 거 없이 그냥 공매도 제기한 거야. 그러고는 요 밑에서 이렇게 법을 낀 종목들 잘못 건들면은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외국계 애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외국계 애들은 코스피 200까지도 안 해요. 코스피 50종목 100종목밖에 매매를 안 해. 그 밑에 있는 거는 진짜로 그냥 좀 더 뭔가 이제 ETF나 디테일하게 했을 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계와 어찌 보면은 소통이 필요한 외국계에서 요구하는 대형주만 재개를 한 겁니다. 그게 선택된 게 코스피 200이고 코스닥 150 공매도 재개예요. 2021년도에. 그럼 스토리를 다시 연결해 봅시다. 2020년 이전에는 전 종목이 공매도가 됐어요.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1년 하고도 2달입니다. 2021년 5월까지는 요때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전면 불가능. 그리고 요때부터 언제? 2023년 11월까지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요 모든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 2024년 현재는 6월 예정입니다. 이게 연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구간 동안 요 8개월 구간 동안 또다시 전면 불가능해요. 그리고는 6월 달에 지금 공매도 재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예정을 지어놨습니다. 어떤 종목들만? 또 얘네들일 거야. 왜? 외국에서 또 얘기하거든. 이때 2021년도 이때 풀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야 누구들은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데 누구들 뭐하냐? 이러면은 외국계에서 자본 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계속 이렇게 길게 끌고 가면은 실제로 요때 2023년도 11월에 우리나라 갑자기 주말 사이 공매도 금지 딱 때리고 났는데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야 너희들 이런 식이면은 한국에 있는 주식에 대한 거래를 끊겠습니다라고 선언한 IB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대차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그 어디였지? 어디에서 우리나라 이제 거래 안 한다 그랬잖아. 한국은 거래 대상에서 빼겠다 그랬잖아. 그게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저런 내전 국가나 독재 국가를 상대로 그런 공지를 하는 거예요. 나 너희랑 거래 안 해라고. 그전부터 얘기 나오던 거 무시하다가 빠질 추종자들이 공매도 금지하라고 국민청원 하니깐 부랴부랴 일단 금지 때린 거 같은 건 기분 탓이죠.
예, 기분 탓이에요. 예. 저는 그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외국계 투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외국계 투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작년 11월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작년 11월에 기억하실 거예요. 자, 김주연 금융위원장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정말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요때예요. 지난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 때릴 때 금융위원장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른다 만다 얘기 나왔어요. 갑자기 공매도 전면 금지가 다시 나왔어. 이때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경제통일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는 이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다시 공매도가 재개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숏배팅이 아예 안 됐냐? 숏배팅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으면 올라가고 안 좋으면 떨어진다라는 배팅은 여전히 가능했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인버스는 코로나 때도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계속 가능해요. 인버스 ETF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이냐 그러면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치면은 요것도 숏배팅이 가능해요. 삼성전자 숏, 코스피 선물 매도,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황 분석하실 때, 시황 얘기할 때. 요게 지수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선물 숏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숏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뭐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숏.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숏을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떨어지면 내가 먹는다라는 거고 올라가면 내가 손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있네. 이 나스닥 숏인 거야. 떨어지잖아. 나스닥이 떨어지면 내가 돈을 버는 구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도 할 수 있고요. 하이닉스도 할 수 있고요. 현대차도 할 수 있고요. 코스피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콘텐츠 설명하면서 2만원 먹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 비용을 월가가 준다.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숏 때리면은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1조를 매도를 쳤어. 1조를 선물 매도를 쳤어. 그러면 내가 빠질 거라는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주위에 투자하는 같은 회사 계정이나 아니면은 나한테 선물 이렇게 뭐 트레이드하는 상대방 아니면은 나의 그 수급 동향을 보는 나의 배팅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식같이 팔아버리는 거야. 야, 쟤가 선물 매도 쳤네. 그리고는 내가 선물 매도 치면서 내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도 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선물 1조 매도 때려놓고는 삼성전자 현물 2조를 매도를 때리는 거야. 그럼 빠지는 거야. 그럼 선물 매도는 안 좋은 거냐? 요게 해칭으로 다들 걸리는 거거든요. 금융공학을 공부해보시면 금융공학에서 맨날 제일 자주 나오는 게 해칭이야. 내가 삼성전자를 2조를 한 번에 매도를 때렸어. 그럼 하한가를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분명히 5만원에 팔았는데 내가 다 팔고 나면은 호가가 쭉 빠져가지고 35,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30% 빠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내가 5만원에 팔고 싶은데 35,000원에 팔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선물 매도를 잡아놓는 거예요. 왜? 주가가 빠지더라도 5만원에 판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어찌 보면 해칭이라고 하는 게 내가 투자했을 때 나의 그 계산상에 맞는 계산상의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선물도 들어가고 옵션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런 파생상품 시장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숏배팅은 개별 종목 선물로 매도를 하면 된다. 이 종목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별 종목 선물이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는 없다. 좀 있으면은 이게 에코프로도 생기겠다. 그리고는 요 개별 종목 선물에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신규 상장된 애들 중에서 좀 유명한 애 누구 있냐? 신규 상장됐고 좀 유명한 애. 한미반도체. 신규 상장은 아니지만 옛날에 시가총액이 작았잖아.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개별 종목 선물이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런 거 없어요. 엔솔은 개별 종목 선물이 있을 겁니다. 걔는 시총이 워낙 커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요게 그 뭐 지수 선물이나 개별 종목 선물이 모든 종목이 거래가 되면 되는데 이것도 거래되는 종목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지수 선물은 대형주에만 영향을 미치지. 대형주에만. 시총 작은 건 영향도 안 줘. 코스피 숏 때리면 삼성전자 숏 때리는 거랑 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있었던 얘네들은 요 공매도가 전면 불가능했던 이 구간에서도 이 기간에서도 뭐합니까? 개별 종목 선물이나 아니면은 인버스 ETF에 대한 혹은 지수 선물 ETF 지수 선물에 대한 배팅으로 숏 배팅이 가능했던 애들이라고. 얘들은 그렇게 거품 버블이 많이 안 생겼다고. 자, 그리고는 다시 한번 공매도가 2023년도에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큰 영향 없어요.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큰 영향 없어요. 그냥 가던 대로 가고 있어. 공매도 전면 금지됐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실적대로 가는 거고 수급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실적대로 수급대로 가는 거야. 40만 원이야 그냥 이거. 작년에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뭐 이거 올라가니 많이 뭐 여기 내려오다가 살짝 윗꼬리 달았죠 이때. 또 그 자리 그대로 그냥 내려가고 있어. 그대로 수급대로.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게 6월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대요. 일단 지금은 재개되는 뭐 이 시기가 6월로 일단 아직까지 연기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 그전부터 거래가 되고 개별 종목 선물이 있는 시가총액이 큰 그런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든 말든 박살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기업들 있지.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급등한 종목들인데 이 급등한 종목이 무엇? 최근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수준까지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원래 여기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막 600등, 700등 하던 애들이 쭉 시가총액이 커져가지고 코스닥 기준에서 막 800등, 900등 하던 애들이 쭉 시가총액이 커져가지고 급등이 나와가지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수준까지 올라온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지금 2020년 3월 이후로 신규 상장되면서 태생적으로 얘는 단 한 번도 공매도를 안 맞아봤던 기업들이 존재해요. 2020년 3월부터 그래도 공매도가 중간에 잠깐 나왔을 때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됐어요. 그리고는 또 금지됐다가 지금 또 무엇?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공매도가 재개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매우 높은 확률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0년 3월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정도 시가총액을 안 보였던 기업들은 지금까지 단 한 채로도 공매도를 안 맞아본, 공매도라는 거래가 아예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들 시가총액이 여전히 코스피 200 수준도 안 되고 코스피 200이 한 1조쯤 돼요. 코스닥 150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5천억도 1조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 근데 최근에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하던 회사가 쭉쭉쭉쭉 급등해가지고 10배씩 올라와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7천억, 1조 막 1조 5천억 되는 그런 기업들 여러 개 있거든요. 걔네들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그리고는 코스피 코스닥에 편입이 된다. 아주 그러면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지, 어떤 기업들을 지금 조심해야 되는지를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공매도가 정말 나쁜 거냐? 결국에는 목표 주가에 대한 의견 차이예요. 요 의견 차이에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내가 계산했을 때 이 기업 가치가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공매도로 배팅을 하는 거고요. 현재 주가보다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러면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목표 주가가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을 더 할 거야. 앞으로 이 기업은 더 좋아질 거야. 이 기업은 앞으로 배당을 더 줄 거고 공장을 더 지을 거고 직원을 더 뽑을 거야. 해서 이 기업은 덩치가 더 커질 거야라고 하면은 매수로 대응하라가 맞는 거고 아니야. 얘는 비싸.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대응 수단입니다. 공매도는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 주식을 네가 뭔데 팔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거예요. 내가 잘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앞에 끼어들어라고 똑같은 거야.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이 신호등은 뭔데 빨간불을 켜 내가 직진을 하고 싶다는데 라는 그런 발언인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사거리가 그럼 신호가 없으면 그거는 인도지 중국이지. 중국이랑 인도는 쏘리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신호체계가 분명히 사거리는 우리나라에 있잖아. 그 신호체계 중에 하나가 공매도라고. 근데 공매도는 무조건 나쁘다. 빨간불은 무조건 나쁘대. 그럼 빨간불이 없으면 사고 나잖아. 지금 공매도가 없어서 사고 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중소형주. 얘네들이 급등을 하고 과거에는 공매도가 있으면서 요렇게 떨어지는 모습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공매도의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 트레이드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 나는 여기서 물렸어. 지인이 좋대. 리딩방에서 좋대. 샀어. 물렸어. 빠졌대. 빠지고 난 뒤에 원인은 공매도 때문에 빠졌대. 아 당연히 싫지. 지가 투자를 잘못해놓고 공매도 탓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여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매도가 없으니 뭐가 돼요? 이게 없으니까 이제는 부작용으로 뭐가 발생을 했어? 안 빠져. 더 올라가. 이 중소형 기업이 성장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어. 기업 가치는. 주가는 저 위에 있어. 내죽기 전에 저주가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색깔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장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공매도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소형주의 아주 어찌 보면은 부작용들이 산적해 있고 요런 기업들 때문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는 못할 거다. 공매도 전면 재개하면은 지금 거래도 없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주식들
다 박살나요. 공매도 전면 재개되면 코스닥 자체가 반토막 난다는 겁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한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계좌 다 박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공매도를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가총액이 작고 뭐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버블이니 뭐니 이야기는 하더라도 그냥 코인 돼 있는 거야. 우리 코스닥 시장은 코인 시장인 거예요, 계속해서. 다만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중에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선별하는 기준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찾아보는 기준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그거는 다시 보기 잘라놓고 유튜브 기준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